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요, 지구촌에는 자연재해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서부 해안가에서 대형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갖고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인요,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 40여 건의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 속에서 세 곳에서는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지금 불타고 있고 또 주민 수천 명이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나왔다고 그럽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제 산불이 진화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지금 안정화돼 갖고 지구촌에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금요일 날 불금이네요. 자, 오늘은 5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JC페니가 8억 달러에 매각됐다. 두 번째,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했고요. 자, 세 번째, 인도가 하루 1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의 주식이 폭락한 3일 거래장 폭락한 다음에 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유통기업 118년의 전통을 이어온 JC페니가 8억 달러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JC페니가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고 또 부도를 내갔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이제 쇼핑몰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사이먼스 프로퍼티 그룹하고요. 브룩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9월 9일에 JC페니를 갖다가 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조건은 현금 3억 달러, 그다음 부채를 떠안는 방식의 5억 달러로 해서 지금 8억 달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8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돈 한 1조 원 정도 되네요. 결국 미국의 전통 소매업체가 118년의 전통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매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체에 큰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는 이제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도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도시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식견력이 높은 쪽에서 이제 몰렸는데요. 백화점도 전 세계 지금 백화점이 그만큼 포지셔닝이 많이 지금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 점포 형식보다도 우리가 이제 큰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라고 하죠. 큰 대형 몰 안에 들어가서 키테난트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포지셔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동산 업자가 건물주한테 결국은 JC페니가 저기 파산 신청을 해서 임차인이 사업을 인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이먼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쇼핑몰 부동산을 소유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오센틱 브랜드 그룹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갔고요. 20년 전통의 의류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를 인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의 유통업체를 갖다 인수합병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큰 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부부가 가서 미국에서 창업했는데 포에버 21 있죠. 그냥 점포도 많이 급성장했다가 몇 년 후에 이제 그 사양 점포를 정리한 기업 포에버 21도 인수한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을 유지해왔던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의 기업들의 유통기업들, 백화점들 그 중에서 1902년에 설립된 JC페니는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과 경쟁에서도 밀려 있었고요. 여기다가 올해 올 초 시작된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5월에 파산법 11조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의안이 잘 돼갖고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JC페니 백화점의 영업은 계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유럽의 중앙은행이 있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를 대응을 위해서 채권 매입을 지속하기로 하고요.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9월 10일에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갖다 개최한 후에 그 뒤에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기준금리를 현행의 0%로 그대로 유지하고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5%, 한계대출금리를 0%에서 0.25%로 거의 동결 유지하기로 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뭐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좀 다른데요. 2%에 근접할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금리를 갖다 현행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올해 이제 성장률을 갖다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전역에 있는 이 모든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경기 전망치가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신흥공업국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관련된 동남 아세안 기업들 국가들 얘기했지만요. 금리가 요즘 저금리 시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베이스고요. 우리나라도 뭐 제로금리에 가깝죠. 그리고 신흥공업국은 2% 전후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 유럽의 중앙은행은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긴급 자금으로서 1조 3,5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52조 원을 갖다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좀 결정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조금 쇼킹하네요. 전 세계 인구 1등은 중국이 14억 4천인데요. 2등이 13억 8천에 이제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의 지금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3만 명 전후에 지금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가 10만 명이면 일일 7만 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일 10만 명 확진으로서 인도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갖고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요. 한 달 후에는 아마 미국을 좀 앞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11일 데이터를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2,810만 명이 확진됐고요. 91만 4,83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2만 1,743명이 확진되었고 34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은 미국이 655만 명이고 인도는 450만 200만 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420만 명, 러시아가 104만 명.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0만 명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인도가 이 상태로 뭐 9만 명, 10만 명이 계속 되다 보면 하루에 이제 7만 명 차이죠. 그러면서 곱하기 30 하면은 한 달 후면은 미국을 앞서서 전 세계에 지금 인도가 1위로 올라설 걸로 보이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도의 주요 도시 델리라든가 뭄바이, 첸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확산해서 이제 확대해서 검사해 보니까요. 여기서 수치가 확진자가 그렇게 급격히 많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인 확산이 왜 됐나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보니까요. 열악한 의료 인프라 시설과 취약한 위생 보건 상태가 계속돼서 인도 상태는 심각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진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확진자를 갖다가 지금 방어할 것인가 하다가 좀 경제를 살리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도심에 이 확진자 상황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 외에 숫자가 너무 급격히 늘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의 정책이지만은 참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미국의 주식이 3일장 폭락 후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자, 올해 뭐 2월만 자꾸 이제 폭락하다가 3월부터는 미국의 주가, IT 주가라든가 관련 기술주라 그러죠. 이 주가들은 거의 뭐 승승장구해서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기술주 나스닥이 2.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일 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지금 기술주가 반등한 상태인데요. 자, 9월 9일 날 미국의 CNBC 뉴욕 증권 거래소에 보면요. 나스닥이 전날보다 293.87포인트 상승해서 11,141 거래로 마감했고요. 자, 기술주가 급등하니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죠. S&P 500도 67.12포인트 올라와서 3,39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치가 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439.58포인트 증가해갔고요.
27,940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이후에 매수세가 나타나다 3일 만에 반등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6개 기술주 한번 좀 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던 테슬라가 뭐 한 10.92 급등했는데, 테슬라의 매출액은 29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370달러 정도 돼갖고 시가총액은 409조 원입니다. 자, 애플입니다. 애플은 매출액이 308조 원이고요. 여기 매출액을 우리나라의 외환 레이트를 갖다 계산한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114달러 그래갖고 2317조 원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2300조 원이 넘은 기업이 애플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169조,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850조 원입니다. 미국에서 3등이죠. 자, 아마존 매출은 332조 원에 시가총액은 1904조 원입니다. 자, 알파벳 구글 매출은 192조 원에 시가총액은 609조 원입니다. 페이스북 매출은 83조 원에 시가총액은 915조 원입니다. 현재 제가 9월 10일 어제 이제 기준치를 갖다가 한번 데이터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주식이 3일 거래에 지금 폭락할 때 보니까 시가총액이 3일 거래일 동안 1조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에 1200조 원이네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10월달, 11월 미국의 이제 상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미국의 주식이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워낙 그냥 급상승했기 때문에 급등보다 폭락해갖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사이클을 갖다 곡선을 좀 긁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국제유가도요, 뉴욕 상거래 10월 인도분이 1.29달러 올라갔고 38.05달러, 서부 텍사스 원유입니다. WTI. 금값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이제 2,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랬는데 소폭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12월 인도분의 금이 온수당 11.7달러가 올라서 1,95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를 보니까요, 7월달 미국 노동부가 채용한 공고를 보니까 661만 8천 명으로 6월달에 600만 1000명보다 한 61만 명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지수는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특집을 설명했고 지난주에도 이따금 얘기했지만은 9월 15일에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갖고요, 관련된 진짜 한국, 일본, 대만에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하고요, 일본의 소니, 대만의 TSMC 센서 제조 기술들이 화웨이하고 지금 거래처에서 9월 15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거든요. 기존에 거래했던 금액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일본 기업의 손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설비 등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기업들이 한 30%를 갖다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니 같은 경우도 연간 수조 원 정도 규모의 이 화웨이에 지금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중단되면은 매출 플러스 영업 손실이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반도체 바운드리 업체 TSMC도요, 연간 한 6조 원 정도의 부품을 화웨이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 개발 회사 미디어텍도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다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국, 일본, 대만 등 화웨이하고 관련된 제재 봉쇄에 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은 사전에 준비도 했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손실은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있어서 계속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가 8월 첫째 주부터 화수목금 해갖고 벌써 6주, 6주에 걸쳐서 아침 방송을 이제 6시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이제 변화한 게 뭐냐면, 한 6주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태풍도 한 3개 맞았고, 또 오늘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큰 대형
산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인명에 관련된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갖다 많이 줄이시면서 또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금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에 즐겁게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은 조철이 박사 큰 힘이 돼서 열심히 좋은 콘텐츠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